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눌림의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앞부분에다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코스닥도 0.18%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미국장이랑도 우리가 좀 엮어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맨날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뉴욕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쳐다만 봐야 되는 국내 시장인데, 가끔은 이런 디커플링 상황이 열받고 분통이 터지기는 하지만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옆집 아주머니 한테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미용실 아주머니한테도 뭐 탓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외국인의 롱숏이랑 외국인의 패시브 전략에 의한 상승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악재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미국장도 딱 보면은 특정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가파르게 나왔는데, 즉 한두 종목의 지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선물 시장을 가지고 이 지수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매수 우위면은 호재가 나오는 거고, 매도 우위면은 악재가 나오게 되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다. 정말로 웃긴 게, 외국인들 손에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이가 없기는 하지만 뭐 그게 현실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시총이 넘버원 42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선물 시장을 이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차익 거래를 주로 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이랑 정말로 정반대로 왕따가 될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왕따가 계속해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량주라든지 실적주들이 외국인들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 가시면 되시고,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가 누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면은 추가 급락을 위함이거나 추가 상승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적 시장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드 코로나랑 경제 재개가 맞물리고 경제 회복에 따른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의 실적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대신에 시장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작정적으로 지금에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도 좀 결과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종목을 추천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또 고점 갱신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왔는데, 아예 여러분들한테 창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도 32,900원에 매수를 하시라고 VIP 방에서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잘 사면은 수익적인 부분 32,900원에 매수를 해서, 자 이쯤 되겠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고점 딱 찍으면은
지금 23%, 22% 이 정도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종목을 잘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분명히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모아갈 거다. 이것도 워낙 바닥권이라서 천천히 끌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랑 저출산이 동시에 묶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이렇게까지도 보여드리고, 여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힌트를 다 드렸어요. 캐리와 친구들 VOD, 캐리 언니 이런 것들로 유명한 유아용 콘텐츠. 그러면 어떤 종목이겠어요? 자, 캐리 소프트예요. 오늘 결국에는 8%대. 제가 캐리 소프트를 얼마에 추천을 드렸냐면은 13,500원에 천천히 모아가세요. 내용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매집을 해요. 그리고 매집을 할 만한 거를 딱 놓고 보면은 차트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바닥권인, 그리고 모멘텀이라든지 최근 이슈적인 부분을 다 모아서, 자, 차트를 보세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바닥권까지 내려온 종목,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슈를 받았고, 영유아 관련주 정책이랑도 묶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수를 하셔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끝나면은 섭섭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추천주를 드렸어요. 어떤 종목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영상을 여러분들 정말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10월 26일 날 조회수가 845회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심택을 제가 28,900원 이하로 사세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왜 사야 되는 이유를 다 써드렸어요. DDR5 양산수혜주, DDR3, DDR4에서 넘어갈 때 실적이 큰 폭이 개선이 됐고, 이제는 DDR5가 출시 예정이고 11월 4일날 출시 예정, 뭐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싹 다 써서 드렸는데, 안 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분들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발 올려드리는 종목에 있어서는, 영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갔어요. 오늘 벌써 13%예요. 28,900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얼추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것도 결국에는 23%, 22%, 뭐 먹었다 하면 20% 이상이 나오는데, 일단 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좀 사시라고 영상을 보시면서 추천을 제가 맨날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맨날 드리진 않지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증이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몇 개째예요. 캐리소프트 뭐 인증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룽투코리아 12%, 심택도 계속해서 팔지 않았어요. 이건 더 끌고 갈 거고, 한전도 그렇고 캐리소프트도 그렇고 인증이 맨날 계속해서 나와요. 카카오도 인증이 결국은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지금 뭐 첨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심택 계속해서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이 있어요. 충분히 회비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이런 영업적인 부분을 올려도 좀 여러분들이 좋게 잘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일단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LNF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LNF뿐만이 아니라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뭐 첨보,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까지도 다 엮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지금 봐야 되는 게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 확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적인 부분,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고점 대비했을 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고점을 대비했을 때도 눌림 자체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도에서 2023년도 EV용 배터리 수주 사이클에서는 LNF가 일단은 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LNF를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이 LNF가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이 있는데,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공동 창업자고 최고 기술 책임자인 스트라우베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2017년도에 창업한 회사예요. 그래서 좀 테슬라랑 엮어서 볼 수 있고, 이 레드우드는 이제 창업 초기부터 아마존이라든지 빌 게이츠 등이 후원하는 기금에서 유치를 받아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고, 지난 7월 달에도 이제 7억 달러 8,400억 원을 투자 유치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 레드우드가 배터리 선순환에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드를 먼저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그 다음이 LNF,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최대 자동차 업체인 이제 포드랑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이 레드우드는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분야 진출을 위해서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전구체 생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 LNF를 전략적 협력사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충분히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2차 전지가 LFP 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의 안정화랑 이제 원재료 수급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LFP에 대한 장점 자체, 안정성 자체가 좀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가 지금 이쪽에서도 좀 형성 자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지금은 뭐 걱정을 하시다라기보다도 그냥 시간적인 부분,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올 때까지는, 소위 길을 보게 되면은 10대 중에 5대는 전기차가 돌아다녀야지만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